제2장 역시 1장에 이어서 조선 왕조의 건국의 정당성, 즉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작품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문법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고토코 여름 하나니. 자, 불휘 뭘로 끝났습니까? 이 모음으로 끝났네요. 자, 이 모음 다음에 아무 음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석을 뿌리 가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자, 뿌리가 깊은. 자, 그러면 자, 아무 음가가 없는데, 자, 가가 아무 음가가 없는데 가로 해석되는 이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5세기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뭐밖에 없었다? 이밖에 없었습니다. 자, 주격조사가 이밖에 없는데 요 이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형, 자음으로 끝나는 체형 다음에는 요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형,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형 다음에는 요 모양이 옵니다. 세 번째,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형,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형 다음에는 아무 음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격조사 2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그 사례입니다. 자, 뿌리 깊은 남간 역시 깊은. 자, 뭐가 쓰였습니까? 이어적기 쓰였고요. 자, 얘를 만약에 끊어적기 해보면 깊은이 됩니다. 자, 뿌리 깊은 남간. 자, 남간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요. 자, 설명할 게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자, 번호 2번으로 가봅시다. 1번. 자, 이 남간은 현대어로 해석하면 나, 무, 는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15세기 중세국어 때는 나무를 나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요 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 미음이 요렇게 앞으로 옵니다. 자, 오가 사라지면서 기역이 덧생깁니다. 그러면 오가 사라진 상태에서 기역이 덧생기고 미음이 앞으로 오니까 얘는 요런 꼬라지가 됩니다. 자, 플러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안과 결합하고, 결합한 상태에서 이어적기를 하니까, 자, 이어적기를 하니까 요 기역이 요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적기의 결과물은 남간이 되는 겁니다. 자, 15세기 중세국어 때 역시 요 안은 뭘로 쓰였습니까? 보조사로 쓰인 겁니다. 보조사 안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현대어로는 뿌리 깊은 남간, 뿌리가 깊은 나무는이 되었습니다.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바람에
끊어접기 하면 바람 애가 됩니다. 이렇게 끊어봅시다. 현대어로는 애로 해석이 되지요. 바람 애가 되지요. 자, 바람의 현대어로는 어인데, 자, 중세국어 때는 아이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양성모음 계열이 합쳐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철저히 적용되었다? 모음조화. 자,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도취된 거 확인하시고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또는 아니 움직임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위다 더하기 리을새 쓰였고요. 역시 우리 요 리을새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람에 아니 밀새 곧 요코 여름하나니. 자, 드디어 중요한 거 15세기 중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곧 요코 현대어로 꽃 좋고 여름 열매 많으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자, 꽃 좋고 열매 많으니. 받침을 볼까요? 받침에 뭐가 왔습니까? 지읒이 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가 쓰이지 않았다? 팔종성법이 쓰이지 않았다. 즉 종성부용 초성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또 하나 듀코. 자, 여기 초성에 디귿이 왔네요. 현대어로 해석하면 지읒 좋고가 되겠죠. 역시 뭐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외음화. 자, 15세기 중세국어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름이 열매로 해석되었네요. 3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해보도록 합시다. 3번. 자, 여름이 열매가 되는 과정을 해봅니다. 여름은 열다에 플러스 음이라는 명사와 전미사가 있습니다. 15세기 중세국어 때는 명사와 전미사 음이 쓰였습니다. 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다와 음이 합쳐져서 열음이 되었고, 이것들이 이어적기 해보니 여름이 된 것입니다. 그 여름이 여름까지 오기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15세기 중세국어 때는 요 명사와 전미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자, 15세기 중세국어 때는 명사와 전미사 두 가지였습니다. 음과 암이 있었죠. 자, 명사와 전미사의 종류 음과 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 여름은 음이라는 명사와 전미사가 쓰인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곧 요코 여름 하나니. 자, 역시 15세기 중세국어 요 하다 세종어 초민정음 할 때 했습니다. 요 하다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어 죽은 자가 된 거죠.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15세기 때는 요게 많다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어에서는 죽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은 거고, 15세기 때는 많다로 쓰였다는 거고요. 15세기 때의 하다라는 단어가 현대국어에서 어떤 동작, 행위의 단어로 남게 된 거고, 아래아가 그래서 하다가 된 겁니다. 이렇게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고토코 여름 하나니. 자, 뿌리 깊은 나무. 자, 뿌리 깊은 나무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조선 왕조를 가리키겠죠. 얘는 조선 왕조를 가리키고 바람에, 자, 이 바람은 역시 조선 왕조가 겪는 시련, 고난,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 많답니다. 자, 꽃 좋고 열매 많다. 그러니까 이 꽃과 열매는 조선 왕조의 번영을 비유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그 상징적 의미까지 확인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안이 그칠새. 역시 샘이 끊어졌게 해볼까요? 샘이가 되겠고요. 자, 뭐 나왔습니까? 주격조사 2 나왔습니다. 자, 앞부분에도 주격조사 설명했습니다. 자, 주격조사 2는 자음으로 끝난 체온 다음에는 요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 자음으로 끝난 체온이니까 요 2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샘이 깊은 역시 이어적기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적기 확인하시면 되고요. 물은 자, 끊어적기 했더니 물은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요 의가 왔네요. 자, 입술 소리 아래 의가 왔다라는 건 아직까지 뭐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원순모음아. 원순모음아가 적용되지 않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가말에 안이 그칠새. 가말에 끊어적게 합니다. 말에 이렇게 끊어적게 하고요. 요 가말은 가뭄이 됩니다. 가뭄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에 역시 아래아와 아 계열 온 거죠. 뭐가 철저히 지켜졌다. 모음 좋아. 안이 그칠새 역시 도치 되었고요. 리을새 종속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내희 이러 발아래 가나니. 내희. 자, 이때 내희는 내 히읗 더하기 2가 되고요. 내 히읗 더하기 2가 됩니다. 앞에서 잘못 적은 겁니다. 내 히읗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체언은 체언인데 종성에 반드시 히읗이 오는 것. 이걸 우리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지요. 체언은 체언인데 종성에 히읗이 오는 걸 우리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고요. 자, 히읗 종성 체언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지닌 단어들이 히읗 종성 체언이 되었냐면 모음이나 또는 리을로 끝난 체언들. 자, 모음이나 리을로 끝난 체언들은 대부분 히읗 종성 체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라.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15세기 중세국어 나라 히읗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합쳐지면 나라 히가 되는 거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합쳐지면 히읗하고 디귿이 합쳐져서 나라 토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역시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했으므로 내 히가 된 거고, 현대어로 해석하면 내 가가 됩니다.
내가 자, 내가 이루어져. 발 아래 가나니 발알 끊어졌기 합니다. 발알에 역시 끊어졌기 하고 현대어로 해석하면 바다에가 되겠죠. 자, 요렇게 표기되는 이유 역시 뭐 때문입니까?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고, 가느니 나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역시 정리해 봅시다. 자, 셈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자, 중요 내용. 셈이 깊은 물은 셈이 깊은 물 뭘 상징한다? 조선 왕조를 상징하고요. 가말에 가뭄에 시련 고난이 되겠죠.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내가 이루어져 발 아래 가나니. 자, 내가 이루어져 발 아래 가나니. 그러면 내가 이루어 발 아래 가나니. 내들이 모여서 바다에까지 간다라는 거 역시 조선 왕조의 영원성을 기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제2장까지 정리했고, 이걸 잘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면 중세국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